네, 설명의 2부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생략을 해드리고 나머지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 주에 또 설명하면은 또 학생들이 또 이렇게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한 10명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제공될 테니까 공부하시다가 또는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이렇게 그때 영상을 이렇게 좀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도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들인데 뒤로 넘어가서 바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저희들이 2차가 한 106명이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저 면접에 탈락한 학생이 일부 나와서 원래는 최종으로 이제 85명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 본 학생들이고, 그 다음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이렇게 생초시 합격인데 원래는 작년보다는 훨씬 더 적게 됐습니다. 이제 2차는 3명이 되고 작년에는 5명이 됐는데 이 학생들은 누구인가 하면은 공부하는 경력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길지가 않아서 한 6개월 정도 했다, 아니면 7개월 했다, 10개월 했다. 그 여러분 기준으로 하면 지금 시작해서 합격하는 학생이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오기 때문에 내년 시험을 내가 연습 삼아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공부의 진입 경로로는 또는 진입하는 마음으로는 제일 나빠요. 또 여러분 중에 또 1차를 내가 연습 삼아 보고 점수가 잘 나오면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건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본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막연히 잘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을 보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주변의 경험자들이 본인을 과장하는 겁니다. 나는 처음 볼 때면 어떻게 점수가 이렇게 됐어, 뭐 기출문제 한두 번 풀고 갔더니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과장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나쁜 의도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합격하고 나면은 가장 쉬운 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합격생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조언을 구하는 주변의 학생들도 이제는 남의 일이 기대했기 때문에 가볍게 이렇게 조언하는 부분을 여러분 조언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열심히 준비를 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 본 시험하고 어떤 격차가 생기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나 능력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걸 데이터로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어서 내년을 절대 버리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직렬별로 이렇게 합격생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이제 좀 보시면은 이제 2차 합격생을 이제 한 뭐 106명이다, 그 다음 최종이다 이렇게 하면은 전체 티어의 절반 정도가 베리타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매년이에요. 그 작년에는 89명, 그전에는 90몇 명 이렇게 됐으니까 그게 이제 어떤 데이터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 종합반에 한 300명 되는데 300명이 합격생으로 절반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는 상수가 됐어요. 상수가. 매년 그러니까. 이 비율이 높아지는가 낮아지는가 근소한 차이는 있겠지만은 합격생 50%를 우리 학원이 가져오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나머지가 경쟁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이 나머지를 가지고 경쟁하는 인원은 얼마인가 이렇게 하면은 10,000명 정도가 1차를 준비하고 2차까지 이제 이렇게 또 걸러치지만은 간다 이렇게 전제하면은 300명이 우리 학원에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티어를 9,700명이 가지고 경쟁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이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쌓이고 쌓였기 때문에. 이게 뭐 올해는 이렇게 됐고 내년은 줄어들고 뭐 후년에는 많아지고 이런 데이터가 아닙니다. 매년 고정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밖에서 하게 되면은 100명의 티어를 가지고 10,000명 가까이가 경쟁하는 것이고 학원에 들어오면 300명이 100명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니까 학원에 들어오면 수험기간은 단축된다. 이 부분은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수치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석이 있고 작년에도 수석이 나왔죠. 작년은 전직렬 수석이고, 그러면은 이 수석이 서윤이라는 학생이 아까 우리 이제 봤던 학생이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수석이 있으면은 그 다음 차석, 그 다음 4등, 뭐 6등 이런 학생들이 올해도 보니까 일반 행정에 1등부터 6등까지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우리 학생이 6명 있어요. 작년에도 6명 있는 겁니다. 그 학생이 모여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 옆에서 수석이 공부를 한다, 또는 그 수석을 내가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집단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85명 합격생들이 공부 국가대표들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최상급 공부이고 이 공부에서 성과를 낸 학생들이니까 공부의 국가대표들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대표를 길러내는 뭔가는 있다는 거예요. 뭔가는. 국가대표를 양성하는 뭔가는 시스템이 이 베리타스에 수년간에 지금 입증되는 과정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냥 축구로 친다 이렇게 뭐 축구 차면 된다 이렇게 하지만은 국가대표는 못 되는 거죠. 국가대표가 되자면은 춘천으로 가서 뭐 손흥민 축구교실로 가서 손흥민 아버지한테 배우든지 이렇게 뭔가는 시스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동네에 공을 찬다. 뭐 우리 이제 부모님들 치면은 예컨대 국가대표를 양성하는 아카데미에 가서 골프를 배운다 이거 하고 내가 동네 그냥 코치한테 골프를 배운다 이거는 성장 속도가 다를 거예요.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증된 과정이 있다면 그 과정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해요. 시간을. 어차피 될 학생들은 되는 겁니다. 될 학생이 되는 것인데 5년 걸려야 된다. 3년 걸려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들어와서 빨리 되는 게 좋다는 거죠. 우리 학생, 서윤 학생도 수험기간은 1년 6개월이고 마지막 동호 학생이 학교에서 학업을 병행하면서 6개월 하고 학원에 들어와서 1년 했으니까 근데 음지 학생이 아쉽게 1차를 한 문제차로 떨어지고 한 번 더 해서 됐으니까 이 기간 안에 별 탈이 없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서현 학생이 혼자서 서울대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다 이렇게 하면 합격할 거예요. 워낙 똑똑한 학생이니까. 근데 수석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은 있다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이 데이터를 무시하고 수험 계획을 잡는다 이렇게 하면은 수험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 그 수험 기간이 장기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왜 이제 고민을 하는가 하면은 요즘 애들이 철이 빨리 들었습니다. 철이 빨리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비용을 합리적으로 지출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과정이 있으면 그 과정을 택해서 시험이 돼야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위험성은 높여지는 겁니다. 위험성이 너무 거기에다 인식은 없는 겁니다. 내가 비용을 줄여가지고 학원을 안 하고 학교 도서관에서 하면은 또는 학교 고시원에서 하면은 고시원에 하면은 비용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겠다 이 생각만 하지 그것 때문에 초래되는 되는 시험에 대한 위험성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 생각해요. 부모님들은. 이 고시를 시작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공부의 성과를 대학 가면서 낸 학생들이 주로 합니다. 주로 하는데 부모들이 그 학생들을 믿는 겁니다. 우리 애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지원해 줄 테요. 이렇게 하는데 그 우리 애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애가 뭘 알겠어요. 부모는 오히려 지혜가 있어요. 부모는 너 학원 가서 하는 게 낫겠다. 이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애들은 친구들이 또 그렇게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게 이제 학원에 오면 비용이 들죠. 한 달에 뭐 1, 2차 하면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드니까 큰 비용입니다. 학생 때는. 근데 이게 모아봤자 여러분 한두 달 월급이에요. 근데 공부를 1년 다 하게 되면은 직접적 비용으로 기회비용까지 합치면은 1년에 1억 정도 더 들어가는 겁니다. 사무가 갖는 위상. 그 다음 퇴직할 때, 그 다음 또 더 얘기하면은 연금. 근무기간이 짧아지니까. 이거 생애소득까지 다 하면은 1년에 3, 4억이 더 들어가요. 근데 애들은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학교 고시반을 해도 되는가? 아니면 집 근처에 인강 들으면서 할까? 아니면 친구들이 도서관에서 하니까 나도 도서관에 할까?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착각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고시가 3년 만에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고시를 또 5년 해야 된다고 또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그렇습니까? 근데 고시를 3년을 해야 된다, 5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학원 다니는데 고시를 3년 만에 붙는다 이렇게 하면 학원이 망하는 게 많습니다. 그건 혼자 해도 되는 시간이에요. 혼자 해도. 학원이 혼자 해도 되는 시간만큼 수험 기간을 이렇게 길게 소요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면 학원이 망하니까 학원은 최적화되어 있어요.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붙을 자원들이 오면은 시험을 빨리 되고 점수를 높게 되고 조금 부족한 자원이 오더라도 시스템으로 보완해서 시험이 되게 만들고 이런 역할을 이런 데이터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게 잘 봐야 돼요. 절반이 나온다 이런 얘기는 1, 3, 5, 7, 9 학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등수로 볼 때는 확률상으로. 그런데 훨씬 더 위쪽에 있어요. 훨씬 더 위쪽에. 그러니까 질도 높고 수험기간은 단축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학원을 예면하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 대학 갈 때는 학원 엄청 다니고 그보다 더 어려운 고시는 학원 안 다니고 하겠다. 이게 과연 이게 사리산으로 맞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아주 신중하게 봐야 돼요. 고시에 도전할까 이건 설명드렸어요. 대한민국 상위 1%다 이런 부분이고 이제 여기에 대한 고민이죠. 여기에 대한 고민인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과는 지금 그대로 졸업하는 게 제일 있을 겁니다. 문과가 지금 그대로 졸업한다. 학과 불문 그대로 졸업한다. 이게 제일 있을 거예요. 어느 쪽이든 방향을 본인의 힘으로 개척해야 됩니다. 실패하면은 이쪽으로 생활인으로 가야 됩니다. 실패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이제 우리 여기에 이제 올라왔던 학생들이 말하지 않는 꿈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략은 알아요. 말하지 않는 꿈들이 있어요. 아주 큰 이렇게 꿈이 있어요. 그 꿈에 가기 위해서 내가 고시가 필요하다 이런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큰 꿈이 시험에 안 되면 접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안 되면 접어야 되고 그때는 생활인으로 가야 돼요. 생활인으로. 내가 사회에서 역할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가는 경로가 한국은행 가기도 하고 금융감독원 가기도 하고 뭐 또 재학생이면 로스쿨을 가기도 하고 외교는 실패하면 코트라 가기도 하고 국정 가기도 하고 뭐 7급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아마 마음은 상처들은 생길 겁니다. 그래도 이때는 접어야 돼요. 접고 건실한 직업인이 되겠다. 내가 내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가야 됩니다. 그때는 꿈을 낮춰야 됩니다. 어, 7급에 대한 얘기는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7급은 지금은 이제 의미가 없는 얘기고 합격하기 위한 요소 이런 부분인데 필수 요소는 있습니다. 뭐 재능이나 의지 이런 거는 필요하죠. 근데 재능인데 그 재능을 학교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학교로. 합격률이 가장 낮은 대학이 어느 대학인가 하면 서울대학입니다. 그건 많이 응시해요. 많이 응시하니까 많이 되지만은 많이 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원래 성적으로 치면은 우리 학원에서 제일 합격률이 높은 대학이 전남대학입니다. 2명이와 3명이 됐으니까. 그 전에는 부경대학 학생이 또 돼요. 뭐 4년 전에는 영남대 학생이 5명 와서 3명이 됐으니까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 대학 갈 때 그거는 좋은 대학은 어떻게 가는가 하면은 애가 철이 빨리 들면 갑니다. 애가 철이 빨리 들어서 우리 어른들이 왜 공부하라고 합니까? 우리 어른들이 그 시기의 중요성을 아니까. 근데 애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 철이 빨리 들면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니까 뒤늦게 철이 들면은 얘들이 공부에 대한 머리, 의지 이런 게 터지면 되니까 학교로 판단하지는 마시고 내가 고시에 대한 도전 의욕이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피셋에 대한 적응성을 판단하는 방법인데 피셋에 대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피셋은 노력에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잘못된 정보들을 주고받는데 대한민국 시험에서 노력에서 점수가 오르지 않는 시험은 없습니다.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그건 테스트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선천만 보겠다 이거니까. 왜 노력에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가 하면 오를 만큼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를 만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그럼 내가 피셋 적응성이 있는가 판단할 때 1번에 기출문제로 이렇게 풀이하는데 이 풀이도 잘못된 겁니다. 풀이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주변의 조언을 구하면은 시간 제거 너 실전처럼 풀어 이렇게 하는데 그거 맞지가 않아요. 그 조언이. 왜 그러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예컨대 뭐 지금 손흥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핫하니까 더. 손흥민이 자연 상태로 이렇게 두고 축구 시합에 투입했다 이렇게 가정해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은 상태로. 그럼 얘가 10분 15분도 제대로 못 뛸 겁니다. 일반인 것보다 나은 정도지 국가대표 클래스다 이런 부분은 나타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훈련 받으니까 체력도 높아지고 기술도 있으니까 그 시간을 띄어서 기술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셋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90분을 집중한다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면은 시간을 조금 넉넉히 잡고 해야 됩니다. 넉넉히 잡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번부터 40번까지를 쭉 풀면 안 돼요. 집중력이 중간에 뭐 10번 지나면 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다가 20번 지나면 또 살아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5번 정도 풀다가 피곤하다. 엄마하고 얘기하다가 또 쉬었다가 또 4문제를 더 풀고 피곤하네 이렇게 하면 10문제 또 풀고 이렇게 해서 부분 모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고 과목별 점수 기준으로 하면은 언어 논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자료 해석은 0점이 나와도 괜찮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래도 내가 피셋을 풀어보고 진입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다 하면은 풀어봐야 되는 과목은 언어 논리만입니다. 언어 논리만. 자료 해석은 풀면은 0점이 나와도 학원에 오면 올리니까 괜찮아요. 언어 논리는 여러분이 공부한 부분이 한 70%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이고 또 수능 때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서 올해 점수 기준으로 또는 작년 점수 기준으로 몇 점이 나오면은 진입을 해도 무방한가 하면은
50점 정도 나오면 진입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상황 판단한 40점, 자료 해석은 0점이 나와도 괜찮아요. 이거는. 그래서 굳이 풀어보겠다 하면 여기까지. 이것도 풀어보기 싫다면 언어 논리만 풀어도 충분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마 이 점수대로 내가 진입에 대한 고민을 한다 이렇게 하면 주변에서 너는 안 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너는 안 돼 이렇게 할 텐데 왜 이제 이 의미를 우리는 의미를 두는가 하면은 점수를 올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이 피셋의 본질이 공부 역량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은 점수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마치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진행 테스트입니다.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뭐 중학교 때 이렇게 하고 고등학교 때 이렇게 가끔 하죠. 그걸 아마 대학생들이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수준의 지능 테스트를 하면은 IQ가 200이 다 넘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봤으니까. 그걸 한 게 아니고. 그 학원에 들어오면은 2차 공부에 한 6개월 정도 집중을 시킵니다. 집중을 시키면은 피셋 점수가 저절로 올라가요. 예컨대 50점을 받은 학생이 전혀 피셋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6개월 동안 2차 공부만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시험을 쳐보면 65점, 70점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두꺼운 교재를 읽고 정확하게 내용을 캐치하고 이걸 표현하고 정리하고 이런 과정에서 언어 논리에 대한 훈련이 돼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2문제 올리고 그렇게 해서 한 2문제에서 4문제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피셋 과목 자체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이 자체를 열심히 하면 또 오르겠죠. 시간을 투자했으니까 오르죠. 처음 보는 문제 때문에 50점 받았는데 내가 시간 투자를 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오르게 돼 있습니다. 또 오르게 되면은 그 점수가 이렇게 올라요. 또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피셋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겁니다. 학원에 오면 질비합니다. 학원에 오면은 90점 넘는 학생들이 질비해요. 밖에서 드문 현상들이 학원에는 흔합니다. 아까 우리 수석 합격한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밖에서는 되게 보기 힘들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다지 감흥이 있지는 않아요. 와, 귀하다. 정말 희귀한 존재를 영광스럽게 내가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매년 나오니까. 또 뭐 1등이 있고, 그 다음 보니까 또 2등이 우리 학생이고, 뭐 4등이 우리 학생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피셋 전문가 도움이 학원에는 강사들도 있고, 주변에 동료들도 있는 겁니다. 학생들도 있고, 스터디를 같이 하니까 어깨 너머로 배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컨대 또 비교하겠습니다. 손흥민을 내가 너무 좋아하나? 손흥민이 만약에 K리그에 있었다면 그 수준이 안 될 겁니다. 세계 최고 리그에 가니까 어깨 너머로 배운 것들이 있어요. 저 친구 저렇게 공을 차네. 네이마르하고 안 붙어보니까 기술이 이 차원이 좀 다르네.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학원에 오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2개 내지 4개 오르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더라도 6개가 최하 이렇게 오르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학생들이 대부분 이렇게 오르겠죠. 이렇게 오면은 이 점수가 갖는 게 학원에서는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셋이 내가 높게 나와야 진입을 한다. 이 부분은 대단히 판단이 잘못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고시를 통해서 내가 인생을 바꾸겠다. 내가 인생을 열어가겠다. 이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의지가 강하면은 나머지 부분은 극복 요소들이에요. 나 악기를 맞는 부분이 있다 하면 내가 노력을 더 투여하겠다. 내 휴식 시간을 더 줄이겠다.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고시에 대한 의지가 약하면은 저것들이 다 장애로 작용하는 겁니다. 내가 해도 될까? 안 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는 꼭 의지를 강하게 이렇게 다지고 진입을 해라.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피셋은 학원에서는 큰 이슈 되는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 이제 피셋 캠프가 1월부터 시작이 될 텐데 거기 우리 종합반 학생들 합격률이 76에서 78% 정도 돼요. 그럼 베리타스 종합반 학생들은 좀 피셋천 인간들 맞는가? 처음부터 풀어보니까 합격선을 넘어서는 학생들 맞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전부 이렇게 고민하는데 학원에 와보니까 이렇게 넘더라.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전부가 합격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는 붙는다. 이렇게 봐야 돼요. 고시도전의 위험성입니다. 불합격하는 경우. 되면은 너무나 좋죠. 되면은. 불합격하는 경우인데
불합격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원에 이제 합격률이 30%인데 100명 중에 30명이 되고 또 70명이 안 되는 시험이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되는 부분은 2번, 3번이에요. 2번, 3번. 수험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는 경우가 이게 90% 이상입니다. 학원에서 저는 이제 학생들을 수없이 만나는데 엊그제 상담했던 학생도 수험기간이 2년 6개월인데 학원으로 치면은 한 6개월 정도 공부한 학생이, 공부 양이. 근데 그 학생이 1년을 다 한다, 2년을 다 한다. 시험이 될까요? 되게 힘들 거예요. 또 지난번에 그제 또 연속으로 온 학생이네. 그 학생은 공부를 5년 했는데 제 짐작으로는 그 학생이 지금 학원에 들어오면은 중위권 정도가 돼요. 우리 학생들이 3월부터, 빠른 학생이 1월부터 했는데 5년의 세월이 학원에 오면은 7개월, 8개월보다 못한 세월이 되니까 이거는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을 꼭 피해야 돼요. 2번, 3번은. 그러자면 어떻게 하는가? 시작하고 포기할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최고 전문가가 있습니다. 고시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게 접니다. 제가 뽑았어요. 그냥 많지 않기 때문에 순위를 매겨도 제가 매겨도 얼추 많습니다. 제가 고시생을 20년 넘게 봤으니까. 사법시험부터 했으니까, 사법시험 우리가 전성기 때 점유율이 80%였으니까 수석에 10명이 8명이 거쳐간 학원입니다. 그런 학원이니까 그때부터 제가 학생들을 봤으니까 수석권이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얘는 운 따라주면 되겠다, 얘는 올해는 안 되지만 내년에는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감은 가르쳐보면 충분히 나옵니다. 또 데이터 보면 나오는 것이고, 시작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절대로 애들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학원에 오세요. 학원에 같이 오시는 게 좋아요. 같이 오시면 그래도 어른들이니까 알아듣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애들한테 맡기면 애들이 지 나름대로 하게 돼요. 지 나름대로 하게 되면 선배 중에 빨리 합격한 학생이 3년 했다, 또는 어떤 선배는 5년에 해야 된다, 이런 조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언들을 따를 것이냐, 빨리 될 것이냐, 이런 기로에 있으니까 고시는 절대로 오래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포기할 때인데 지금 드릴 얘기는 아니지만은 포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포기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이제 사실은 발을 빼기가 더 힘든 부분이 있는데, 포기할까 말까 이렇게 오면은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안 된다, 접어라. 그래서 접어라. 그냥 차라리 객관식을 위주로 보는 시험을 가라, 아니면 금융권으로 가라, 이렇게 조언하는데 그때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 부분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포기를 못하는 경우가 애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들이 미련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애가 고집을 부려도 데이터만 가지고 부모들이 아주 칼같이 판단해야 돼요. 부모님들은, 저도 이제 우리 애가 98년생이니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관점은 객관성을 잃습니다. 객관성을 띌 수가 없어요. 막연히 우리 애가 잘할 것이다, 희망까지 투여하는 거죠. 객관성이 아니라 희망을 투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걔가 공부를 한 2년 3년 했는데 뚜렷한 성과가 없다, 이렇게 하면 고시자원은 아닌 겁니다. 대신에 그렇게 판단하려면 열심히 시켜야 돼요. 열심히 시켜서 고시자원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본인이 하겠다 하더라도 강제로 이탈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그때는 지원을 멈춰야 돼요. 그렇게 포기는 아주 매몰차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단기 합격 목표 기간을 설정해야 됩니다. 저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고시에 대한 그 이해도가 지금은 이제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고시 시험 제도가 바뀌었는데 바뀐 제도에는 인식은 없는 겁니다. 옛날의 시험은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1차를 하는데 1년, 2차를 하는데 2년 이렇게 걸렸어요. 그래서 출제하는 입장에서도 고시 공부는 2년 단위의 시험이었어요. 2년 단위의 시험. 그렇기 때문에 1차를 한번 붙으면은 2차를 볼 수 있는 기회를 2번 줬다는 겁니다. 원래 1차 보고 원래 2차 보고, 원래 2차 안 될 거니까 내년에 2차 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2년마다 선발하는 시험은 성격이에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공부량이 2년마다 하니까요. 2년 정도 공부량이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이제는 1년마다 보는 겁니다. 1년마다 보는데 왜 1년마다 보는가 하면 공부량이 그렇게 축소가 됐어요. 예전에 1차 시험 준비하는데도 1년 걸렸어요. 무조건 책으로 따면 이만큼인데 지금은 개인의 역량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피셋이 있는 거죠.
아까 우리 마지막 학생, 동호학생이 저는 그냥 1월 달부터 했어요. 이렇게 하면 넉넉히 남는 거죠. 옛날에 1차 시험 그런 경우 없었습니다. 옛날 고시는. 지금 그렇게 짧게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차도 과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립외교원이 3과목입니다. 국립외교원 준비하는 학생 있습니까? 여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외교원 학생 하나가 있네. 외교원 과목이 3과목인데 몇 년 하겠어요? 학교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뭐 학교에 이렇게 이제 합격했으니까 설명회 이렇게 선배들이 할 거예요. 3년을 해야 된다, 5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한 과목을 1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한 과목을 1년 한다.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뭔가는 시행착오가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그럼 5급은 다른가? 그것도 아니에요. 5급도 경제학, 행정법 요게 2과목이 크고 행정학 정책은 이게 사촌입니다. 한 과목의 성격이에요. 선택 과목 없는 거나 똑같아요. 형식적으로 5과목이 있는데 실체적으로 보면은 3과목입니다. 이걸 3년을 한다. 할 수는 있어요. 3년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공부량 자체가 3년을 해야 됩니다. 5년을 해야 됩니다. 그 양은 아니다는 거죠. 어려운 시험이다 보니까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두 번째 학생처럼 2년 6개월을 할 수는 있지만은 공부량 자체가 3년짜리인가? 그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최단기 목표 기간은 일단은 내년입니다. 내년이고 내년에는 안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높으면 후년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모님들이 우리의 한 3년은 우리가 그냥 밀어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 생각은 바꾸셔야 됩니다. 3년 밀어주면 안 돼요. 예, 망치는 것이고 수험에 적합하지 않은 계획을 세웠다. 최상은 공부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휴학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경제적 여건을 해결해야 됩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거 불가능입니다. 그건 7급이나 9급은 되는데 이건 주관식에서 안 돼. 주변의 인간관계 최소화, 일일 최대 공부량 확보는 학원에 오면 되니까 이거는 우리 몫이고 나머지 2개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고시 도전에 적합한 학년입니다. 1학년은 하면 안 되고 1학년은 높죠. 옛날에 1학년에 가끔 오던데 1학년은 안 돼요. 애들이니까. 아직은 지적 해파가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대학생활 그 또래가 해야 되는 생활을 2년 정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지금 2학년이다 이렇게 하면 2학년이 이 공간에 와 있다면 지금 해야 됩니다. 2학년이 이 공간에 와 있거나 내 방송을 본다 이렇게 하면 지금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정도 학원에 올 정도다, 설명에 올 정도다, 설명 영상을 찾아볼 정도다 이렇게 하면 이미 고시에 마음이 많이 이렇게 관여가 돼 있어요. 왜 지금 하라고 하는가 하면 그 학생들은 그대로 두게 되면 하게 됩니다. 학원에 오지 않고 나름의 방법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그게 제일 나쁩니다. 고시 공부를 하기 위한 의지와 총량도 있어요. 고시 공부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폭발적으로. 아까 두 번째 학생처럼 파도처럼 아니면 첫 번째, 세 번째 그 학생들처럼 그냥 그 자체가 이게 파도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텁게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비전문적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의지가 이렇게 소멸이 돼요. 자꾸 소실이 돼요. 근데 정작 힘을 내야 되는 시기에는 의지 소실이 생기고 공부에 대한 성과가 약하고 이렇게 되니까 좋지 않은 성향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게 되면은 2학년들이 지금 왔으면 하되 2학년인데 할까 말까 고민이다 이렇게 하면 3학년 때까지 기다려요. 대신에 기다리는 동안에 뭘 하느냐 1학년도 지금 하지 마세요. 2학년도 준비가 안 됐으면 심리적으로 안 됐으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 질문이 후속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뭘 하고 오면 제일 좋은가요? 이런 부분인데 그건 내가 말씀드릴게요. 뭘 하고 오면 제일 좋은가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열심히 놀다 와요. 열심히. 그 노는 에너지를 다 쓰고 와요. 노는 에너지를. 학생들이 그 시기에 해야 되는 그런 또래의 문화들을 완전히 즐기고 야 이제는 바닥 다 드러났다. 재미없다. 이제는 고시를 통해 내 인생을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오면은 학원이 폭발시켜 드립니다. 그때 오세요. 그때. 더 놀아서 예컨대 3학년 때까지 놀았는데 시동이 안 꺼진다. 이렇게 하면 4학년 때까지 그냥 노세요. 놀다가 이 시기에는 내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 때 고시에 진입하기엔 적합한 시기다. 근데 객관적으로 그럼 어떤 시기인가 늦추면 안 되는 시기가 3학년 2학기면 해야 됩니다. 4학년까지 가게 된다. 이렇게 하면은 벌써 마음이 쫄리고 그 다음 미래에 대한 부분이 조급한 부분이 생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빠르면 2학년 지금 늦어도 3학년 지금 졸업한 다음에 하지 말고 직장 다니다가 가끔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합격하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직장 다니다 와서 하겠다.
또 졸업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하면 고시에 대한 의지가 조금 약한 경우라서 고시는 재학 중에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재학 중에 되고 학교 생활을 좀 즐기고 그 다음 또 공직에 입직하기 위한 준비를 좀 여러 가지로 하고 이런 부분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졸업 후에 내가 시험을 보겠다 이렇게 계획 세운 학생들은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미 이렇게 졸업한 다음에 진입을 하겠다 이런 학생들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고시를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취업할까? 뭐 할까? 이 중에 고시를 하나 선택하는 건데 그걸로는 동기가 좀 약해요. 뭔가는 좀 불같은 게 초기에 있든지 아니면 만들어져 가든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 합격하기에 적합한 시작 시기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고 그게 지금이 1월 종합반입니다. 1월 종합반. 그 1월 종합반이 지나고 3월 종합반이 마지노선이고 7월 달에 오면 되게 후달려요. 7월 달에 오면. 우리 마지막에 이제 설명했던 유동호 학생이 7월 달에 온 거죠. 근데 그 학생은 학교에서 나름 경작을 준비해 온 겁니다. 국립외교원이고 경작 덜어냈으니까 7월부터 오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었는데 또 가정해 봅니다. 그 학생 가정에서 동호가 그냥 1월이나 3월부터 왔더라면 얼마나 쉬웠을까? 또는 성적이 지금보다 훨씬 높을 텐데 이런 이제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나 아니면 3월인데 3월도 조금 당기는 게 좋다. 어쩔 수 없이 그냥 3월 반 알게 됐다 이렇게 하면 그때 오지만은 1월 반이 있다 이걸 아는데 굳이 2달을 늦춰가지고 시행착오 기간을 좀 늘린다 이 부분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돼요. 군대 문제입니다. 남학생들이 방송을 보니까 말씀드리면은 입대 전에 준비하는 게 좋은가 제대한 다음에 준비하는 게 좋은가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학생의 마음가짐입니다. 애가 철이 빨리 들었다 이렇게 하면 군대 가기 전에 시키는 것이고 뭐 군대 가기 전인데 아직 철이 안 들었다 하면은 뭐 군대가 우리한테 뭐 제 느낌으로는 저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다른 생각은 뭐 인정합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하고 갔다 와서 이게 사람은 질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세대라 그런지 군대라는 부분이 우리 생활을 이렇게 정리하는 약간은 분기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생활이 정돈이 안 되면 남학생은 군대 갔다가 공부를 시작해도 늦지 않고 근데 미리 고시에 대한 뜻이 있다 이렇게 하면 군대 가기 전에 준비해서 시험이 되는 게 제일 좋죠. 장교로 가서 리더십을 익히고 그 다음에 좋은 커리어를 쌓고 이렇게 복귀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본인이 준비되어 있으면 입대 전에 본인이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제대를 한 다음에 준비를 하자. 지금 이제 시행착오입니다.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1차만 준비하자. 이렇게 하는 건 나빠요. 지금부터 1차만 준비하자. 불합격하면 이건 0이 돼요. 0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그럼 요게 좀 나은 경우죠. 지금부터 1차만 준비하자. 합격하면은 3선언을 합류한다. 이 부분은 불가능입니다. 3선언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고3인데 나는 고1도 안 했는데 고2도 안 했는데 고3으로 간다. 이 시간을 버려요. 시간을 버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안을 하면은 재학생입니다. 재학생들은 과목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려야 돼요. 1차를 하는 얘기입니다. 1차를 하는 얘기. 1차가 3과목이라고 해서 3과목을 고르게 하지 마세요. 고르게 하지 말고 자료 해석만 하고 오세요. 자료 해석만.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게 시간이 걸리고 시간을 투자하면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자료 해석만 해요. 대신에 자료 해석을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단은 자료 해석 강의를 들으세요. 아까 우리 합격생도 초기에는 강의를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는 강의를 들으세요. 강의를 들으시고 기초 강의를 수강한 다음에 한 5단계 정도 강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출문제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럼 내가 50점 나왔다. 50점이니까 아직 합격 점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 다음 단계 강의를 들으세요. 듣고 또 기출문제를 또 1년치를 뽑아가지고 테스트해 보니까 합격선을 넘었다. 이렇게 하면 거기서 스탑. 이런 학생은 없어요, 거의. 그 다음 단계 강의를 듣는 겁니다. 기출문제 테스트 해보니까 합격선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고 안 넘는 학생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과정까지 듣고 기출문제를 테스트했는데도 합격선이 넘지 않았다 할지라도 스탑하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과정에 상황 판단을 들어야 돼요. 상황 판단을. 그렇게 해서 한 과목씩을 순차적으로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한 과목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그 다음 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요거 조금 건드리고 요거 조금 건드리고 요거 조금 건드리고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공부 스타일이 공부 수준이 고등학교에 머물러 있어요.
고등학교는 뭐 국어 조금 하고 영어 조금 하고 수학 조금 하고 이렇게 하죠. 고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시는 올라가는 선을 중시해요. 과목을 시작했을 때 합격선을 넘어서는가 이걸 중시하고,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쪼개서 하니까 그 습관대로 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예컨대 방학하기 전에 학원에 또 진입하기 전에 한 과목 끝났다 이렇게 하면은 1월 달에 학원에 오면 2과목밖에 안 남으니까 부담을 덜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태보다는 한 과목을 순차적으로 정복하면은 훨씬 쉽다 이렇게 봐야 되고, 2차 준비입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5급입니다. 5급. 5급 행정은 학원에 1월 달에 들어온다 가정하면은 경장만 하고 오세요. 경장만. 그 내가 경작가다 이렇게 하면 행정법만 하고 오세요. 행정법만. 그 다음 국립외교는 경장만 하고 오세요. 경장만. 경적고시입니다. 시험 특징이. 구체적 방법으로는 반드시 동영상 강의를 활용해야 됩니다. 강의를 듣고 경제학이나 행정법 예비순환을 듣고 이게 끝이 나면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되 거기까지는 듣지 못하고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은 시간으로 미쳐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은 드니까 비용을 지출하지 마시고 1월 종합반에 등록하시면은 그때까지는 전부 다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들어오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미리 등록해서 강의를 다 무료로 지원받는 게 비용도 아끼고 그 다음 학원의 지원도 체계적으로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합격 로드맵인데 지금 혹시라도 휴학한 학생이 있으면은 3개월 반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그냥 휴학한 학생이 있으면 3개월 반은 본인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개별성을 가진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나는 공부가 준비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와서 맞게 가고 요 과정이 끝이 나면은 그 다음에 피셋 캠프로 2달 들어갑니다. 요때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은 없어요. 종합반 안에 있는 과정들입니다. 준비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원화시켜서 운영하는데 여름에 들어와서 1차 어느 정도 돼 있고 2차를 조금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 피셋 캠프 넣으면은 1차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져요. 1차가 되면은 아직 2차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아까 그 학생들이 쓰던 용어입니다. 몰입반에 넣습니다. 몰입반에 4개월 동안에 몰입반에 넣으면은 여기서는 요 학생들 수준에 맞게 또 2차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도 매년 합격생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과정을 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2차가 끝이 나면은 종합반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특별한 과정으로 가고 2차 시험이 끝난 다음에는 정규 종합반으로 편성이 되는 과정이니까 이 라인으로 가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가장 높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3개월 선행반에 대한 설명을 지금 시기에 드려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2024년 합격하겠다 이걸 목표로 하는 학생, 관련 과목 공부가 전혀 준비 안 된 학생, 비전공 학생, 현재 휴학 중이거나 또는 재학 중인데 학점에 대한 부담이 그다지 높지 않다 이런 학생, 합격 도전 의지는 있지만은 방법을 고민 중이다, 강제로 강하게 학습 관리를 원한다, 최상위권 학생들과 경쟁을 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은 선행반에 들어오는 것이, 선행반이 현재 무료입니다. 무료로 진행되니까 1월 종합반을 등록하면 무료로 지원받으니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들어와서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오라 그러면은 학생들이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학원 시스템을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제가 들어오라니까 깜짝 놀라서 이렇게 그때부터 고민을 하는 학생이 있는데 엊그제 문자는 제가 한 4일 전에 받았네요. 그때 이제 연대의 학생인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같이 왔어요. 같이 와서 이제 그 학생은 뭐 이렇게 2학기 때 이렇게 뭐 좀 편하게 보내고 그다음 12월부터 또는 겨울 방학 때부터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온 학생인데 제가 설득을 해서 선행반에 들어오라니까 눈물을 주르륵 흘려요. 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왜 들어오라고 하나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고맙게도 결심을 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엊그제 장문의 문자를 보냈는데 정말로 감사하다.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바깥하고 안이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 좋은 친구들 너무 있고 시스템 너무 만족하고 실력이 지금 자기가 밖에서 혼자 공부할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힘들이지 않고. 장문의 문자를 보냈는데 아마 그런 경험들입니다. 여건이 되면 들어오세요. 혜택은 생각하겠습니다. 큰 부분입니다. 소수정예는 선택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이제
매년 선발 인원이 이제 이렇게 변동이 심해요. 뭐 교육 행정이다 이렇게 하면은 뭐 애들이 줄어드니까 교육 행정보다 이런 부분을 없애자 뭐 이런 얘기까지 도니까 이쪽으로 가는 부분은 위험하다 이런 부분이고, 재경 일행인데 그냥 본인은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재경이 좀 붙으면 간지가 나죠.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본인은 적성이 맞지 않으면 일행으로 가는 게 또 맞습니다. 재경에 중간 정도 합격한다 이렇게 하면 일행에 탑 10을 목표로 한다, 이 부분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장래적으로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원에 들어와서 하다 보면은 내가 재경이 맞구나 또 일행이 맞구나 이런 부분이 가려집니다. 가려지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는 고민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가슴이 재경을 원하는구나 이렇게 재경을 하고, 나 일행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일행을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결정해도 되고, 일행과 국립외교원에 대한 고민은 많지는 않죠. 이 외국어를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이 외국어 통과에 소요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국립외교원 학생들은 이 외국어 통과하는데 1년이 걸려요 이렇게 하면 그거는 국립외교원 하면 안 됩니다. 뭐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심리적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대학교 3학년인데 이 외국어를 외교관을 희망하는 학생이 이 외국어를 하지 않았다, 이 상태로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진입의 동기가 너무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 외국어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6개월 미만이다 이렇게 하면 학원에 들어와서 같이 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 자격 갖추기 위해 6개월을 버린다, 이건 맞지 않죠. 의학 공부를 하루에 뭐 해봤자 몇 시간 하겠습니까? 뭐 10시간 합니까? 그건 아니죠. 4시간, 5시간, 6시간 하면 한교육이 끝이니까 나머지는 2차를 해야 돼요. 고시 관련 과목을 해야 돼요. 연고대 이제 상위권 학생 그룹은 어디에 속하는가 이런 부분인데, 그냥 학교를 뭐 특정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상위권 그룹의 학생들이 어디에 속하는가 이런 부분인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대부분 여기입니다. 25살에 29살에 68% 저기에 속해요. 근데 학원은 어디에 속하는가? 학원은 여기입니다. 학원은 여기에 속해요. 아까 어떤 우리 소연 학생, 그 최연소입니다. 그 친구 중에는 학교 도서관에 사는 학생도 있어요. 그 학생은 이 그룹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얻는 조언이 이 그룹의 조언을 얻으면 내 계획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그룹의 조언을 얻으면 내 계획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내가 택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수험기간을 길게 잡아야 될까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수험기간을 짧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경로를 택할까 이런 부분인데, 고시 공부를 하다 보면 온갖 얘기들이 다 들려옵니다. 그런데 크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은, 크게 고시에 대한 경험을 크게 여러 군데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은 고시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고시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이 고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군대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군대 얘기 많이 합니까? 우리가 고생했으니까 많이 해요. 뭐 저도 아들한테 얘기할 때 뭐 인민군 한 뭐 100명 처리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탱크 타고 뭐 어쩌고 막 낙하산 뛰어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나 해본 적이 없는 걸 막 얘기해요. 고생했기 때문입니다. 고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오늘 설명회 이렇게 진행했던 그 학생들한테 물으면은 크게 경험이 없어요. 애들이 그냥 우리는 학원에 가서 했어요, 이렇게 해요. 학원에 가서 이렇게 합니다. 이건 별로 고생 안 했으니까. 근데 학원 밖에서 한 학생들은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혹독한 시간들을 3년, 5년을 걸렸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한이, 얼마나 많은 세월들이 쌓였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 수험 방향도 그렇게 잡겠다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무 아까우니까. 빨리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행착오 점검 체크리스트입니다. 혹시 여기에 속해 있는지 봐야 됩니다. 합격 목표 기간은 3년 이상 설정했다. 이거 맞지 않아요. 시험은 성격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고, 고시 진입 동기가 약하다. 이것도 본인의 마음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이거 대한민국 최고 시험입니다. 옛날에는 사법시험도 있고 행정고시도 있었지만 이게 없어졌으니까 행정고시가 이제는 유일한 시험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우리 희생으로 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 다음 조건부로 고시를 시작한다. 해보고 잘 되면 해야지. 고시가 그런 시험일까? 해보고 잘 되면 해야지. 그건 맞지 않고, 학업과 병행하겠다, 이건 불가능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고시반에서 고시 공부를 시작한다. 왜 아닌지 이따 설명드리고, 인강으로 하겠다.
불가능입니다. 주관식이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 이 부분이 시험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는 식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단가반으로 한다 이런 부분은 너무 위험성이 높지 않을까요?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군대에 가서 한다, 직장생활 한다. 가끔 있습니다. 되는 학생들이. 10년에 한 명. 데이터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로또보다 더 낮은 확률이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하겠다. 그거 안 됩니다. 괜히 고생이에요. 우리 학생 중에 작년에 7급으로 다니면서 된 학생이 있네요. 7급으로 다니면서 된 학생. 그 학생을 직장생활을 하면서 됐다 이렇게 보기는 곤란합니다. 그 학생은 숙명여대를 나온 학생인데 꿈이 있어요. 이 학생이. 학생회 이렇게 간부도 지내고 해서 이 학생인데 그 꿈이 좀 야무집니다. 야무진데 하여튼 뭔가는 이렇게 더 큰 일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이에요. 와서 1차 시험이 계속 안 되는 겁니다. 1차 시험이 계속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그냥 7급 보고 작은 성취를 바탕으로 5급에 도전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7급이 또 덜컥 돼버렸어요. 덜컥 돼가지고 이제는 안 갈 수도 없고 졸업을 한 학생이라 가야 되는 겁니다. 가야 되는데 이 학생이 5급은 또 열심히 공부를 한 학생이에요. 그 7급 다니면서 이제 그때 5급을 왔는데 그때 이 학생한테 이제 정말로 좋은 시험이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5급도 성적도 좋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7급 다니다 갑자기 5급이 돼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인데 그것도 직장생활 하면서 됐다 이렇게 분류하기에는 맞지는 않다 이렇게 봐요. 1년차 이상 경험자들인데 여러분 해당 사항 없지만 그래도 설명드리면 수용기간 2년 이상 되어간다. 고립되어 공부한다. 스터디를 하지 않고 있다. 스터디 합격 경험자가 없다. 온라인 강의만 수강한다. 실전 모의고사를 응시하지 않는다. 아까 우리 학생들이 계속 강조한 게 실전 모의고사 응시죠. 학원의 데이터 그대로 본 시험 데이터니까. 단가만 수강하고 있다. 스스로 의지를 발동해야 된다. 근데 고시생들이 이 안에 있는 학생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이 학생들이 자기 객관화를 잘 안 해요. 그 학생들이 어떤 착각을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제 대상 아닙니다. 원래 시험이 안 되면은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면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더 열심히 못해요. 이미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불가능한 지금 개선 방안을 놓고 실천하려고 하는 겁니다. 더 열심히 안 돼요. 그 학생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원래도 12시간, 13시간 했는데 안에 질을 바꿔야 되는데 질에 대한 개선 여기다 인식은 학생들이니까 약한 겁니다. 근데 용케 자기 객관화를 해서 학원으로 발길을 돌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됩니다. 원인이 어딥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 학생들에게 조언을 하면은 10명한테 제가 조언을 하면은 그걸 수용하는 학생이 한 2명 정도 되고 8명은 또 본인의 길로 또 가요. 그러다가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길이 이미 입증이 됐는데 그 길을 계속 간다. 이 부분은 본인한테 대단한 마이너스다. 이렇게 봐야 되고 여러분 대상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나 수험 기간을 길게 하는 요소들이구나. 이렇게 보는 요소들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제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죠. 2, 3년이 필요하다 아닙니다. 내년 안 되면 후년. 5급의 합격생 평균 연령이 26살. 나는 저 아래를 택할까? 저 위쪽으로 갈까? 평균이 26살이니까 20살, 21살, 22살, 23살 깔려 있는 거죠. 난 27에 될까? 29에 될까? 이거보다는 21살, 22살, 23살 이거 훨씬 낫죠. 이게 엄청 위험합니다. 고립된 수험생활. 집 근처에서 인강으로 독학한다. 그냥 할 뿐이에요. 신림동에서 단가반으로 수강한다. 스터디를 참여한다. 학교 고시반에 인강으로 학습한다. 고립의 부작용인데 이게 고립되면 심리적으로 일단 우울해집니다. 고시는 넘어설 수 없는 한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로 공부 강도가 약화되는데 인식이 미비하고 또 합격선 아래에서 공부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 결정적인 부분이 4, 5번이에요. 4, 5번. 잘못된 조언에 노출이 돼요. 특히 학교 고시반에 산다. 신림동에 산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하고 누가 공부를 같이 하려고 할까요? 스터디를 하는데 아무도 같이 안 해줘요. 그런데 하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엄청 수험 기간이 오래된 학생입니다. 뿜뿜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무기들이. 그 나이를 보면 29, 30. 뭐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험 안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 학생들이 여러분들을 인도를 하게 됩니다. 잘못된 쪽으로 노출돼요. 근데 신림동은 그냥 안 보면 그만인데 학교 고시반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선배들이니까. 학교 고시반에 합격생이 많이 나오죠. 고시반에 이렇게 활성화된 대학들이 있는데 그 대학들을 보면 합격 연령이 잘 봐야 됩니다. 29, 30이에요. 학원에는 없어요. 학원에는 20살, 21살, 22살, 23살, 많으면 24살. 그 정도 합격 연령인데 학교 고시반에는 28, 29, 30이에요. 그 수험기간이 4, 5년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로 가면은 학교에 매번 이렇게 합격생 수는 공표되지만은 그 안에 질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그 학생들이 만약에 좋은 시스템에 노출된 공부를 했다 이렇게 하면은 수험기간이 대단히 단축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언들을 여러분이 또 이어받는 겁니다. 5년 만에 합격한 선배가 엄청 자랑스러워서 후배들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 그 길을 내가 선택할까? 아니면 오늘처럼 1년 6개월 한 학생들이 말하는 말을 내가 듣고 경로를 그쪽으로 잡을까? 이런 부분은 대단히 차이가 있는 거죠. 시행착오 단가반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대학 간다 이렇게 하면 단가반을 갑니까? 단가반을 가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강남대 여성을 갈까? 뭐 시대인재 갈까? 기숙학원 갈까? 이렇게 고민하지 단가반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단가반은 외부에서 하면 합격 경쟁률이 100대 1입니다. 9,700명 중에 100명이 되니까 학원에는 300명 중에 하나가 되니까 300명 중에 100명이 되니까 3대 1이에요. 뭔가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는. 아까 얘기했죠. 뭔가는 있다. 베리타스하고는 타건과 이런 점이 달라요. 이런 부분인데 이제 요거는 설명을 안 해도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합격생 우리 학원만 나오니까 뭐 다른 학원하고 비교하는 부분은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다양하게 우리 학원이 커리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격생들이 학원에 뭔가를 받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냥 진심으로 이렇게 후배들한테 좋은 조언을 해요. 근데 학원에 들어오면 우리가 강력하게 통제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들이 많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학원에 오면 관리를 어떻게 해줍니까? 뭐 이런 부분인데 관리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기간들이 6개월 정도 있어요. 1차 2달, 2차 4달. 나머지는 학생을 자율에 맡기고 자율에 맡긴다고 퍼지지는 않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하고 그 대신에 공부 의욕이 높다 할지라도 시험이 임박한 시기에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학습 간의 강제로 이렇게 통제를 합니다. 그게 필세 캠프, 뭐 2차 스파르타 학습관, 아까 얘기했던 몰입반 뭐 이런 과정입니다. 아마 지금은 상세하게 얘기하더라도 전달이 잘 안 될 겁니다. 의무적으로 동영상 선행학습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밖에 학생들하고 우리가 왜 차이가 나는가 하면은 밖에는 예비순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1순환, 2순환 동영상 의무적으로 시켜요. 그 다음 1순환 들어오면 2, 3순환 동영상 의무적으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 3, 4순환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우리 학생들은 이미 공부를 다 마치고 3학년에 합류하고 밖에 학생들은 이제 3학년에 겨우 합류하고 이렇게 되니까 합격률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터디 부분인데 어떻게 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진행하는가. 스터디는 학원이 편성합니다. 학원이 편성해서 수험기간이다, 개인의 성향이다, 성비다 이렇게 고려해서 편성을 해주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게 누가 진행하는가 그런 부분입니다. 2차를 이제 여러분이 스터디를 하는데 2차는 주 3회를 합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누가 스터디 리더로 오는가 하면은 여러분 스터디 조직이 됐는데 8명이 한 조인데 서윤이가 여러분을 지도합니다. 수석한 학생. 외교는 동우가 지도를 해요. 어떻습니까? 확 신뢰감이 드는 거죠. 최소한 내가 시행착오는 안 하겠다. 이런 신뢰감이 있는 것이고 그 신뢰감이 현지화되는 거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전체 3대간 학생이 나와 스터디를 지금 맡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해야 되는 또는 할 수도 있는 시행착오를 초기에 우리가 차단한다. 그 부분이 스터디의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마지막 과정이 답안 특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학생들 수준에서 더 올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수석한 학생이 지도를 하더라도 올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우리 전문가들이 등장합니다. 그때 우리 선생님들이 1:1 대면 지도로 이렇게 올리니까 그 과정이 마지막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장학금은 이제 설명드렸고 학생들이 많이 얘기했고, 불합격하면 수강료를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1차는 2달 정도 중요해요.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고 2달에 100% 시험 봐야 되고 2달만 100% 출석하고 100명 중에 40등을 했다. 이런데도 불합격하면 그때는 우리가 환불을 해드려요. 이렇게 해서 환불해 준 학생이 5년 동안에 2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측이 이제 맞다 이 부분이고, 2차도 똑같습니다. 4개월 동안에 100% 시험 봐야 되고 100% 응시하고 100명 중에 40등 했는데도 불합격했다. 이렇게 하면 수강료를 전액 환불해 드리는데, 이렇게 해서 환불해 준 학생은 이때까지는 없어요. 학원이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또 학생들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선발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제 선발하는데 뭐 성적을 가지고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래도 1년 6개월 이렇게 같이 하는데 캐릭터가 너무 강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걸러내는 과정은 제가 면담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고,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이 대부분 우리 학원에서도 하지만 학생선에서 이렇게 스터디 리더들이 전부 다 해결합니다. 뭐 수석하는 학생이 지금 시기에는 뭘 공부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거기다가 고민이 해결되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종합반 1일 수업 일정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 이것만 보면 주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은 완전히 쉬고, 통학 문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지역에 있으면은 무조건 신림동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1시간을 통학한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오는데 1시간이면 공부 모드로 바뀌는데 1시간, 가는데 1시간, 수면 모드로 바뀌는데 1시간, 하루에 4시간을 길에 버리는데, 시간을 버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능력을 버리는 겁니다. 시험은 되지는 못해요. 하루에 4시간 버리면 곱하기 3, 한 달이면 180시간, 120시간. 하루에 12일을 내가 길에 버리고 나 능력을 발휘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학원에 오시면 학원 원룸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세요. 시종으로 가지 마시고. 시종으로 가면 옆방에 누가 있을지 몰라요. 학원으로 오면 그래도 친구가 있으니까 훨씬 더 편한 부분이고, 식당은 충분히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고, 독서실은 학원 직영 독서실이 있으니까 들어오시면은 우리끼리 모여서 공부하고 시설이 완벽하게 있다 이렇게 봐요. 학부모 주의사항인데 뭐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고, 다만 두 번째 공부 이제 고시 진행 단계입니다. 진행 단계에는 편안해지세요. 그냥 노심초사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대학 갈 때는 우리가 노심초사하면 애들 대학을 의미 있게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데, 고시는 모르기 때문에 편안해지셔야 됩니다. 학원 믿고 맡기시고 결과만 놓고 평가해야 돼요. 결과만 놓고 얘가 공부를 했구나 안 했구나,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별 상담 신청하시면은 상담 시간이 한 15분 뭐 또 약간 걸리거나 덜 걸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학원이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뒤에 이제 강의실이 이제 비워줘야 돼서 시간이 좁겠는데, 혹시 더 필요하시면은 다른 영상이 좀 길게 된 게 있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아쉬운 부분은 그렇게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